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2021년 1회차입니다. 2021년 1월 10일 날 진행이 됐던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오늘은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1년도 1회차에 나온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공정성 이론, 자, 공정성 이론입니다. 공정성 이론, 그러면 꼭 떠오르셔야 되는 키워드는 상대적이죠. 공정성 분류를 찾아 모두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죠. 공정성 이론에는 도출 결과의 공정성, 다른 말로 분배 공정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 절차상의 공정성. 세 번째, 상호작용의 공정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절차상의 공정성 맞습니다. 권한위임의 공정성 해당하지 않죠. 상호작용 공정성 맞습니다. 직원과 고객이 꼭 떠오르셔야 되는 거죠. 위험부담의 공정성 해당하지 않죠. 도출 결과의 공정성 맞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답은 마가 되겠네요. 자,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엔 귀인 이론입니다. 귀인 이론. 어떤 특정한 결과의 또는 어떤 행동의 결과를 보고 원인이 뭐야? 라고 찾아가는 게 귀인 이론이죠. 결정 요인 중 개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자, 제가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좀 이따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같은 방식으로 오랜 시간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거. 자,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같은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거. 같은 방식으로 오랜 시간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의 여부. 자, 이게 키워드가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일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관성. 자, 그런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좀 문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게 되면 아까 읽는 중에 말씀을 드렸던 동일한 상황에서, 저게 조금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그 분석 자료, 논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다수의 논문 자료에서는 동일한 상황이라는 워딩을 쓰지 않고요. 개인이 다른 상황에서라고 나와요. 하지만 문제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동일한 상황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저 동일한 상황이라는 건 문제의 키워드로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그냥 같은 방식으로 오랜 시간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의 여부, 자, 저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일관성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로 볼 수 있냐면, 켈리가 주장했던 공변량 모형이라는 관점으로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이 공변량 모형이라는 게 합치성이라고 하는 거, 특이성, 일관성,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하는 대상 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걸 합치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특정 자극 외에 다른 자극에도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걸 특이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를 따지는 게, 그게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켈리가 주장한 공변량 모형에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에서 조금 워딩이 결이 다른 표현이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답이 수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 중 프로세스의 분류에서 지원 프로세스의 사례를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자,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문제네요. 자, 프로세스 내용 중에 지원 프로세스,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핵심 프로세스가 있고 지원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지원 프로세스 사례에서는요, 인적 자원 관리 프로세스, 재무 회계 프로세스, 교육 훈련 프로세스, 비즈니스 전략 개발 구현, 비즈니스 정보 관리, 리스크 관리, 준법 감시 및 통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다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보기에서 보면 재무 회계 프로세스라고 하면 해당되죠. 교육 훈련 프로세스 해당됩니다. 인적 자원 관리 프로세스 해당되죠. 신규 제품 개발 프로세스
아니요, 이건 해당하지 않아요. 학습 조직 구축 프로세스? 예, 이것도 해당되지 않죠.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답은 가, 나, 다가 해당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한번 암기가 좀 필요할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저희 대기행렬 모형. 다음 보기 도식에 해당하는 유형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옵니다. 자, 보기를 좀 보면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도착하게 되면 대기행렬이라고 쓴 동그라미 두 개가 보이시죠? 자, 저건 고객이 와서 지금 쓰게 되는 걸 겁니다. 옆에 보면 서비스 시설이라는 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시설 뭐 1, 2 이렇게 표시 안 돼 있죠? 옆으로 가면 또 대기행렬, 고객들이 쓰게 되는 대기행렬이 있고 옆에 서비스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출발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대기행렬의 모델이 나오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고객이 와서 서게 되는 줄. 예, 고객이 와서 일단 뭔가 뭐랄까 대기하는 행렬을 만들어요.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걸 저희가 무조건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단계. 이해가시겠죠? 단계. 자, 그 다음에 기업이 만들어 놓은 시설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또는 뭐 이런 프로세스 이런 걸 저희가 경로, 다른 말로 채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경로 또는 채널.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그림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경로라는 관점이 기업이 만들어 놓은 관점이 단일일까요? 복수일까요? 네, 단일일까요? 복수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실제로 보게 되면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일이죠. 왜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서비스 시설이 1, 뭐 다시 1-1, 1-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의 경로인 거예요, 지금. 예, 과정일 뿐인 거지 이 그림에서 보면 하나의 경로죠. 그래서 단일 경로가 맞아요. 그죠? 하지만 고객은요, 첫 번째 서비스 시설 앞에서 대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서비스 시설 앞에서 대기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고객은 대기를 몇 번 하고 있어요? 두 번 해야죠. 그래서 복수 단계죠. 그래서 이 보기와 같은 행렬의 이름은요, 단일 경로 복수 단계 대기 시스템이 맞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조금 보셔야 될 사항, 체크하셔야 될 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꼭 아셔야 되는 거, 고객이 만든 대기 행렬은 단계라고 부르더라. 단계. 이해가시죠? 기업이 만들어 놓고 기업이 제공하는 어떤 이 프로세스가 들어있는 걸 저희가 뭐라 부르느냐? 얘를 경로, 채널이라고 부르더라. 자, 이렇게 구별하시는 걸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시설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동일한 걸 그냥 과정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첫 번째 있는 것과 두 번째 있는 게 서로 다른 어떤 서비스에 대한 걸 제공해주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복수냐 단일이냐 이렇게 구별하시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게 난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보기의 유형 그림과 아래의 이름을 꼭 연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분석 자료를 보시면 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피시본 다이어그램의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원인 분석 요인 브런치라고 나오죠. 브런치로 보기 어려운 것 아시겠지만 피시본 다이어그램의 브런치는 총 6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이퀴먼트 장비, 프로세스 과정, 피플 사람, 메터리얼 자원, 인바이러먼트 환경, 매니지먼트 운영 이렇게 6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아닌 거 인더스트리 산업입니다. 이건 브런치에 해당하지 않죠. 원인 분석 요인이라고 하는 자, 요거는 좀 암기를 통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가지 이 브런치의 유형.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품질 기능 전개 QFD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QFD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 고객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라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죠. 죄송합니다.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보게 되면 거의 다 모든 게 다 단축되죠. 감소됩니다.
이해가시죠? 거의 모든 게 다 감소가 되고요. 조금 생뚱맞은 거 하나가 설계 과정의 문서화가 가능해지고요. 나머지는 향상되겠죠. 왜? 고객의 기능을 죄송합니다.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니까요.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팀워크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이렇게 되는 관점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 제품 회수 기간을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키는 건 지금 말씀드렸지만 딱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팀워크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이요. 그렇게 따지면 1번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오답이기도 합니다. 제품 회수 기간을 증가시킵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다 설명이 맞죠. 이 장점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QFD 품질 기능 전개의 장점에 대한 내용은요. 일정 부분 좀 암기가 기반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관점을 보시되 암기가 필요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요구가 반영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누구의 만족도, 네 요구를 반영해 주다 보니까 고객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이걸 꼭 보셔야 되고요. 증가된다는 얘기와 똑같죠. 그 다음에 팀워크가 향상됩니다. 두 가지가 향상됩니다.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증가된다는 관점일 거예요. 그리고 생뚱맞은 게 설계 과정의 문서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조리 감소, 단축됩니다. 그 이유가 다시 한번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마이네트가 제시한 고객 만족 경영 도입 배경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마이네트가 얘기한 걸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 유형은 이유재 박사가 우리나라 이유재 박사께서 주장하셨던 고객 만족 경영의 도입의 효과 이걸 갖다가 오답으로 끼워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죠.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 워딩이 바뀐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 유형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워딩이 바뀌어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려는 소비자 주권 의식이 확산되었다. 맞습니다. 2번 시장의 성숙화로 경쟁사보다 더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맞아요. 3번 소수의 과점 시장으로부터 다원적 경쟁 시장으로 시장 구조가 변화하면서 글로벌 경쟁 시대가 도래됐다. 맞습니다. 4번 소비자의 욕구가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죠? 4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5번 소비 행위의 변화로 인해 하드웨어적 요소보다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충분히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생산성 향상 운동의 하나인 3S 내용 중 이후에 실행해야 할 행위, 구성 요소의 규격 등 복잡함을 일으키는 요소들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을 의미하는 요소는. 자, 원래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요. 이 복잡함을 일으키는 요소들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을 잡겠습니다. 라는 게 나오게 되면 세 가지가 있는 게 뭐예요? 스탠다드 나오는 표준화, 스페셜이라고 나오는 전문화, 심플리피케이션이라고 나오는 단순화예요. 이게 3S죠. 자, 이 중에 기준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뭘까요? 표준화겠죠. 표준화. 이해가시겠죠? 기준을 잡는 것, 기술을 전문적으로 적용하는 것, 작업을 전문화합니다. 라고 나오면 전문화. 그죠? 제품 개발에서 이익이 적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 제품을 축소해 가겠습니다.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 만족 경영 CSM의 혁신을 위한 성공 요인 중 물질적, 심리적 보상을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물질적, 심리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저게 원래 핵심 키워드거든요. 이 명칭에 대한. 근데 그걸 반대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물질적, 심리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흔히 저희가 자원, 지원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 지원.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경영 방식 중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외부 고객 만족이에요.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정책은
조건 없는 반품 수용 정책, 개인별 고객 수첩의 활용, 다양한 제품 구색, 가격 경쟁력, 특별한 가격 정책, 쉽게 해서 마진 적게 보는 거, 매력적인 쇼핑 환경의 제공, 이렇게 5가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는 누구를 위한 거?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한 거죠. 그죠?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요 근래에 봤던 CS 개론 문제 중에 어떻게 보면 요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조금은 상향됐던 요 파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회차에 나왔던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나는 충분히 문제풀이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측면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희도 감사할 일입니다만, 만약에 그것보다 그것 말고 조금은 분석 자료라든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 자료를 조금 홍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좀 보시면 되고요. 위쪽에 있는 게 저희 네이버 센터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란다. 네이버라든가 구글 뭐 다음 검색 사이트에서 박정민 강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카페 글은 다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카페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시험에 관련된 압도적인 문제풀이 합격 솔루션들은 다양하게 공유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북 형태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 측면은 좀 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시는 3가지 형태의 문제집이 작년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온라인상에서 지금 뭐 서점에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서점에 이북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의 형태별 3가지입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단 한 번 시험 접수에 한 번에 합격하고 싶은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있으시다 그러면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지껏 10년 가까이 강의하면서 입증이 되어 왔던 거고요. 실제로 활용해 보시면 뭐 제가 저자긴 합니다만 현존하는 가장 압도적인 문제풀이 합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문제풀이 핵심 키워드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 유형들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키워드도 다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아마 시험 합격에 분명한 도움은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체크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